어디 쉬었나요? 자, 이제 도중에 시설 사업하고 나머지 지구 단위 등등을 정리할 거예요. 아마 요 시설 사업까지 좀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 도중에 시설 사업은 우리 시험이 나오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절차 관련된 문제, 이게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시설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사업이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토지 소유자 등은, 즉 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피해를 많이 보거든. 그래서 그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공부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 정도는 이번 잡아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먼저 절차 관련돼 가지고, 자, 이 부분 여러분, 우리 절차 흐름을 보면서 일단은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충하더라도 어떻게 흘러간다,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겠죠. 뼈대를 먼저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 붙이는 것은 아마 1월달부터 이제 붙인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들어가면, 자, 우리 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기반 시설들 중에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됐나요? 그런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겠죠? 도시군 계획시설. 이 용어가 입에 붙어야 돼, 자꾸.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관리로 결정되면 뭐라고 부른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이게 처음에 입에 안 붙더라도 자꾸 붙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만약에 우리 A라는 시가 있다면, 자, A라는 시에서는, 자, 우리 도로가 부족하면 도로 설치하겠죠. 그죠? 자,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또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자, 또 학교, 초등학교가 부족하다. 그럼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또 만약 공동구가 있는데 공동구가 낡아서 고쳐야 돼. 정비해야 돼. 알겠죠? 또 만약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해야 돼.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에서는 5개를 결정했다고 봅시다. 물론 5개만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결정돼요. 왜냐하면 낡은 게 있기 때문에 고치고, 뭐 수도도 고쳐야 되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 결정했다. 그럼 또 B라는 군이라면 여러분들 뭐 10개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또 C라는 시는 뭐 전국에 여러분 시나군은 한 240, 50개 되니까, 알겠죠? 그럼 각각 시나 군에서 필요한 것들을 결정할 거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시나 군마다 같겠다, 다를 수 있겠다. 다 다르겠지. 시나 군도 필요한 게 틀릴 거니까. 하나 그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결정이 됐거든. 자, 결정됐다는 이야기죠? 결정됐어. 도시군 계획 시설이잖아. 됐죠? 자, 그러면, 자, 요놈들을 설치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시설 사업이라 그러죠? 사업은 마도 공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공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흐름을 잡으라는 이유는 이거야. 자, 먼저 볼까요? 일반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려면, 자, 우리 A라는 시에서는 예를 들어 5개 결정했다면 이것을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뭐 B군이면 10개 들어갈 거지, 뭐 C는 뭐 17개 될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공사 들어가는데, 자, 이 공사를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동시에 공사가 다 진행될 수 있을까? 물론 5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좀 개수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보통은 한꺼번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크게 말하면 첫째는 예산 문제가 받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아, 그렇지. 특히 뭐 폐기물 같은 건 돈 많이 들어가잖아. 알겠어요? 뭐 도로도 마찬가지고, 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로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 반대들이 심한 것도 있죠. 자, 그럼 폐기물 처리설 같으면 여러분들 주민들 반대하겠다는 거죠.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집 앞에 들어온다면 반대하겠죠? 반대도 어떻게? 극렬하게 할 거 아니야. 어떻게 극렬하게? 아, 가스통 갖고 도로에 누워있고 난리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면 그걸 밀어붙일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시민들 죽여가면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제 말겠나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결정이 되면 한꺼번에 못 들어간다면 공사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쉽게 말해서 별로 반대 없고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것들, 또 급한 것은 먼저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것은 먼저 설치할 것이고, 도로나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반대도 있으면 나중에 해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됩니까? 자, 이걸 정하는 거야.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거든. 이걸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이따 다시 볼 거니까 흐름만 잡으세요. 자, 이것을 먼저 수립한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뭘 정하는 계획이다? 공사 순서만 정하는 거다. 됐나요? 그래서 좀 이따 봅니다만은 우리 1단계, 2단계로 나눠지거든. 1단계는 3년 이내 공사가 들어갈 거야. 2단계는 3년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 5개만 놓고 볼 때 A라는 시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요 3개는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집어넣고 요 2개는 2단계 집어넣겠죠. 그럼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은 몇 년 이내 공사가 들어간다? 3년 이내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2단계 집행계획이면 언제 공사 들어간다? 3년 이후야. 그럼 3년 이후면 언제야? 이거 이제 막막하지. 그냥 3년 이후면 언제 될지 몰라. 알겠죠? 뭐 10년 걸릴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2단계 있으면 굉장히 좀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1단계 들어간 건 빨리 들어가는 거죠? 3년 이내 공사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 자, 이 순서를 정하는 계획을 뭘 한다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순서겠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봐봐. 여기 C에서 이제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한 개밖에 결정 안 했어. 그럴 일은 보통 없겠지만. 알겠죠? 그럼 한 개만 결정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필요 없겠죠? 알겠죠? 뭐 하나 하는데 뭐 순서를 뭘 정해? 알겠죠? 근데 보통 근데 이런 것들은 시의 기반에서 항상 공사하잖아. 알겠죠? 어디 도로가 고장나고 다 하니까 이것은 시나 군마다 많이 결정돼. 알겠나요? 편의상 5개만 썼지 뭐 5개 것도 서울 같으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결정되는 것들이. 알겠나요? 낡은 거 고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정비 개량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돼. 그다음에 순서 정하고 나서 이제 사업이 들어가겠죠. 사업의 절차거든. 이 사업의 절차를 우리가 보는 건데 항상 똑같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미리 한번 여러분들 잡아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현재 공법에서 사업을 공부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자, 크게 말하면 2개 사업을 공부할 거거든. 알겠죠? 2개 사업은 자, 도시군 계획사업. 자, 어디?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라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관리로 결정된 시설은 뭘 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됐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은 3가지가 있다겠죠? 자, 3가지 뭐뭐 있나요? 응? 요건데 벌써 다 잊어먹었어? 잊어먹지 마라. 이 단어들 계속 나온다니까 앞으로. 그래서 처음에 용어 정의할 때 반드시 보라고 이야기했잖아. 계속 나오는 말들이야. 그 나오는데 뒤에는 도시군계획서 나오는데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 해독이 안 돼. 알겠나요? 종류 3가지 있다고 했잖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좀 도시군계획 사업 얘기해. 관리로 결정된 거니까. 알겠나요? 자, 또 아까 했잖아. 도시 개발사업 관리로 결정한다고 했잖아. 오케이? 또 뭐? 아, 그래. 잊지 말어. 이거 전부 다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거야. 알겠나요? 또 정비사업은 3가지 있다겠죠? 3가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 그냥 입에 붙어, 그냥 그런 것은. 가장 기초 요거니까. 알겠나요? 그렇게 보시고. 자, 또 도시계획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주택 건설 사업이 있어. 주택 건설하고 대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자, 시설 사업은 여러분 우리 국계법에서 공부합니다. 지금 공부하겠죠? 됐나요? 개발 사업은 어디서? 토계법. 정비 사업은 도정법.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법. 됐나요? 우리 공법 6개 법 중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 뭐 건축은 건축 행위라 그러지 건축 사업이라고 안 하니까. 알죠? 농지는 뭐 농지 필요 없고. 됐나요? 제일 중요한 법들 다 들어가 있죠? 이 사업을 다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할 때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업이든 공통 절차가 있어. 그건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따로 물어보진 않지만, 정비 사업은 이제 약간 예외적인 절차가 막 들어가니까 이제 차이점만 나중에 찾아내시면 돼. 자, 먼저 사업하려면 여러분 출발점이 뭘까? 잘 생각해. 우리 사업을 한다, 공사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첫째, 누가 할 거냐가 정해져야 돼, 안 정해져야 돼? 굳이 누가 할 거냐 정해지는 거야. 알겠죠? 그 누가를 보통 시행자란 말 쓰는 거야.
됐나요? 시행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시설사업에도 시행자 나오고 도시개발사업도 시행자 나오고 정비사업도 시행자란 말 나와. 단지 주택법에서만 사업주체란 말 써. 알겠죠? 용어만 좀 다르지 의미는 똑같아. 누가 사업을 할 거냐? 이걸 먼저 정해야 돼. 알겠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장에 할 수도 있고, 알겠죠? 우리 한국토지주 LH공단 알죠?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또 조합에서 할 수도 있고, 알겠죠? 시행자가 누가 할 거냐 먼저 정해져야 돼. 알겠나요? 그럼 시행자가 정해졌어. 그럼 정해지면 그 다음 뭐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흐름으로 이해하시라고. 이걸 먼저 잡아놓고 이제 각 파트에서 필요한 것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 자, 일단 시행자가 되면 여러분 시행자는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사 어떻게 할 건지. 공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누가? 시행자가. 그죠? 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법을 써서 어떻게 공사하겠다 그 계획이 나와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나와야 돼. 단지 이제 명칭은 법마다 좀 틀려. 알겠죠? 의미는 똑같다니까. 의미는.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은 둘 다 실시계획이란 말 쓰고,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란 말 써. 주택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용어는 다를 뿐이지 명칭만 다르지 의미는 같아.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구체적 공사계획이에요. 알겠나요? 이걸 수립하는 거야. 누가 수립한다고? 시행자가. 시행자 정해졌으니까. 내가 시행자가 됐어. 그럼 이제 공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겠죠? 그걸 수립하는 거야.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봐봐. 특히 여러분 이런 사업들은 개인을 위한 거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야? 공공성이 강한 사업들이야. 그러면 시행자가 세운 계획대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돼. 알겠나요? 우리 관에서 인가를 해줘야 돼. 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가가 나와야지 공사 들어가는 거야. 자, 인가 신청했는데 우리 관에서 볼 때는 인가는 관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인가 의미는 승인의 의미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도 인가 쓰고 주택법만 승인, 사업계획 승인 이런 말 쓰거든. 알겠죠? 근데 승인의 의미야. 그래서 이걸 인가를 받아야 돼. 쉽게 말해서 이거 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겠죠? 그럼 인가권자가 심사하는 거야. 그래서 인가할 수도 있고 인가가 거부될 수도 있어. 인가 거부되면 다시 계획을 만들어야 돼. 제 말겠나요? 그래서 인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인가 나오면 공사 들어가는 거죠. 공사하는 것을 사업 시행이라 그래. 그냥 다 똑같아. 그냥 공사하는 거야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사가 들어가려면 인가가 나와야 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 승인 떨어졌냐?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게 떨어져야지 공사가 들어간다. 인가 안 나오면 공사 못 들어가요. 알겠나요? 사업 시행하는 거야. 공사하는 겁니다. 공사는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지. 계획도로 해야 되냐 돼. 계획도로 하는 거야 공사를. 알겠나요? 잘합니다. 그럼 공사 끝났어. 끝나면 뭐 할까요? 준공검사 받아. 준공검사를 하나 들어봤죠? 근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 들어봐 놓고도 뭐냐 하면 뭐 아무 말도 못해. 이게 아는 게 아니잖아 그게. 준공검사가 뭐죠? 그렇지. 그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녀한테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숙제를 내줬어. 숙제. 그죠? 그럼 이제 숙제 했겠죠. 숙제하는 게 사업 시행이야. 숙제 끝나면 엄마 숙제 다 했어 그럴 거 아니야. 보고 가겠죠. 그럼 엄마가 숙제 검사해 안 해? 그렇지. 이게 중공검사야. 숙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거야. 그죠? 종사 통과하면 어찌죠? 숙제 검사했는데 숙제 잘했어. 오 우리 애기 이쁘네 이제 놀아 그러잖아. 그지? 이제 숙제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다시 해. 시켜야지. 이게 중공검사야. 공사 계획도 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과 못하면 다시 공사해야 돼. 알겠죠? 이게 중공검사예요. 대신에 중공검사는 표현을 좀 달라. 두 개는 중공검사란 말 쓰는데 정비사업에서는 준공인가란 말 쓰고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란 말 쓰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같다고 중공검사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요 4개 절차는 여러분 시행자, 계획 세워서 인가 받는 거, 그리고 공사하는 거, 조금더 나오죠?
이 4개 절차는 모든 사업의 공통이야, 공통. 알겠나요? 대신 이제 각 사업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 같으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양 절차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 그 차이점만 나중에 이해하시면 돼. 이 4개 절차는 모든 사업의 공통이에요. 여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지 않는 택지개발 사업이든 뭐든 다 이 절차는 다 공통이야. 알겠나요? 대신 이제 사업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되는 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4개는 기본이다. 됐나요? 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흐름은 볼 것이고, 물론 이 순서는 물어도 안 봐. 기초니까. 정하겠나요? 근데 이렇게 진행될 거다. 모든 사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도시공계획 시설이 결정됐죠? 자, 결정이 되면 자, 그 다음에 뭐 한다겠죠? 자, 먼저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기는 있는데 공사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대로 읽어봐. 단계별로 집행한다. 다시 말하면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다. 그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절차 볼 때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낼 줄 아셔야 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라고?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이 있고 2단계 집행계획이 있다. 1단계 집행계획은 언제 공사 들어간다?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에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적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 결정되고 얼마 이내 수립하죠? 3개월 이내 수립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거다. 여기까지 잡았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자, 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도로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주차장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건 무슨 계획이야? 됐죠?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야? 이거 결정하는 거야? 공사 순서 정하는 거야? 차이점 찾았나요?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 절차는 절차가 복잡했죠? 기, 의, 협심 다 거쳤잖아. 알겠나요?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절차가 간소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고? 공사하고 마냥 결정한 게 아니라 이런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라고. 제 말 이해됩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지 그 절차가 차이 난 것을 나중에 이해할 수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한마디로 말하고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다. 됐어요?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 들어가겠죠? 1단계 있는 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공사 들어가려면 제일 처음에 출발이 뭐라고? 시행자가 정해져. 알겠죠? 시행자가 정해져야 돼. 누가 이제 그 사업을 할 거냐? 주체를 정하는 거예요. 이때 시행자는 자, 원칙이 행정청이 한다고 나옵니다. 자, 일단 이 행정청의 의미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행정청이 나가면 물론 이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실제 우리 시험에도 쓰이는 용어거든. 자,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청은 예상하시면 돼. 자, 우리 배웠죠? 국장이나 시도지사, 보통 시장군수 있죠? 이런 자를 뭐란다고? 행정청. 됐나요? 자, 보통은 지자체사기 때문에 하지만 국장도 할 수는 있거든. 물론 행정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행정청이라는 것은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을 말합니다. 됐나요? 그렇게 잡아두시면 돼. 그러면 왜 사업 시행은 원칙이 관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 알겠나요? 왜 관해서 한다? 자, 시설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도로 설치하고 이런 거니까 누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행정청이 하는 게 원칙이다. 행정청이라 하면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시장군수가 많이 하겠죠. 알겠죠? 국장이 하는 경우는 약간 예외적이긴 해요. 어쨌든 가능합니다. 행정청이 일반적으로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 대신 자, 비행정청은 행정청 아닌 자죠. 행정청 아닌 자도 예외적이지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상에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은 행정청만이 시행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X. 행정청 아닌 자도 가능합니다. 행정청 아닌 자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LH공사 아시죠? LH공사가 뭐예요? 무슨 도시개발공사야. 아무거나 막 질러대지 말고. 도시개발공사야?
이제 우기네. L이 뭐예요, L이? L이. 랜드, 토지. H는 하우스, 주택. 알겠나요? 그래서 이 명칭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도시개발공사는 따로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한국 토지 주택 공사를 말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공식 명칭이야. 그냥 앞으로 줄여서 제가 토주공이라고 그냥 부를 거야. 토주공. 됐나요? LH공사. 오케이? 도시개발공사는 또 따로 있어. 알겠죠? 공사 종류 많으니까. 어쨌든 일반적으로들 LH공사는 행정청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도 시행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또 민간도 할 수 있고 민간한테 요건 기타 등등은 나중에 보충할 거예요. 일단 우리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원칙 행정청이지만 행정청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까지만 틀 잡아놓으세요. 알겠죠? 이제 그 종류나 기타 등등은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면 자, 시행자는 뭐 한다겠죠? 그 순서 공사 계획을 짠다 했잖아. 그 순서 그대로 이해하시라고. 그죠? 자, 공사 계획을 짜는데 이 공사 계획을 여기는 명칭을 뭐라 한다고? 실시 계획. 이게 실시는 공사 계획이야. 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나오면 고시는 여러분 알리는 거니까 고시는 따라가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인가 고시입니다. 자, 인가는 누가 해주냐면 관에서 하는데 보통 우리 시도지사나 국장이 인가권자야. 그러면 시행자가 이걸 작성해가지고 보통 시도지사한테 인가 신청하겠죠. 그러면 심사해가지고 인가 나올 수도 있고 인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인가 안 나오면 다시 계획 작성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계획이 통과돼야 됩니다. 인가 나오게 되면 인가 떨어지면 이제 뭐 한다고? 공사 들어간 걸 뭐라고? 사업 시행. 됐죠? 자, 공사 진행하겠죠? 자, 공사 끝나면 이제 뭐 끝났다고 보고를 해야겠죠? 엄마 숙제 다 했어? 보고하는 거야. 그러면 숙제 검사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준공 검사입니다. 준공 검사도 시도지사가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다고 널리 알리면 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끝났다고 알리는 것에 불과하니까.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절차는 여러분, 우리 시행자, 공사 계획, 공사 시행하는 거, 그리고 준공검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문제들이 우리 시설사업 관련돼 가지고 다음 년 도중에 시설사업 중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하고 물어보거든. 그럼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도 내용 보충할 게 많이 있고, 알겠죠? 이제 밑에 다 보충해야 되고, 시행자 부분도 보충해야 되고, 또 실시계 인가 부분도 공부할 게 좀 있어. 알겠나요? 또 사업 시행도 공부할 게 딱 나와. 이것들 섞어가지고 5개 지문 만드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제 그게 일반적인 문제. 다음 중 도시계획 시설 사업 중에 관해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물어보겠죠? 그럼 지문 5개 금방 만들어냅니다. 됐나요? 흐름을 먼저 잡으시라고. 살 붙이는 건 나중에 붙일 거니까. 저 인문에서 다 살 붙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 흐름 잡으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출발이 뭐였죠? 원래 기반시설 있잖아. 아까 기반시설 종류 많았죠? 다 기반시설이. 근데 그래서 시나 군에서 관리를 결정하면 뭐라고 부른다고? 계획시설. 그럼 이제 공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시행자부터 출발돼야 되거든. 근데 바로 못 들어가고 공사 순서 정하는 계획을 세운다겠죠? 자, 그것은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 수립하고 나서 공사 들어가려면 출발이 뭐라고? 시행자부터 누가 할 거냐 정해져야 돼. 알겠죠? 시장이 할 거냐, LH가 할 거냐 등등 다 정해야 돼. 알겠나요? 그 시행자 정해지면 시행자는 뭘 작성한다고?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말해.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인가 나와야 돼. 인가 떨어지면 뭐 할 수 있다? 공사하는 걸 사업 시에. 알겠죠? 도로 설치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공사 끝나면 뭘 받는다? 준공검사. 자,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알겠나요? 자, 흐름 딱 잡아놓으시고, 자, 거기에 맞춰서 각 파트별로 이제 살 붙이는 것은 이럴 때를 붙인다고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거 정도 보시고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그 오른쪽 17페이지에 매수 청구 보인가요? 자, 이것도 워낙 중요한 파트니까 인문에서 기본사항은 한번 정리를 해둘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놓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매수 청구라 하는 것, 이 제도는 자, 하나만 있는 거 아닌데, 자, 일단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하고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또 왜 중요하게 출제도 자주 되고 중요한 제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 마을이 있다고 봅시다. 시골 같은데 마을 생각해봐. 한 100가구 산다고 생각해봐. 50가구 살든지. 그리고 보통 여기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막 그러겠죠. 자, 그런 지역이라고 일단 생각해 보자고. 요 지역을 상정해 가지고. 자, 근데 요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자, 이렇게 도로가 뚫리기로 결정이 됐어. 됐나요? 이렇게 도로가 난대요. 알겠죠? 그럼 이 도로는 도시공계획 시설됐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 지역, 이렇게 이제 앞으로 도로가 뚫릴 지역이잖아요. 도로공사가 해야 될 지역이에요. 자, 요 지역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그래. 알겠죠?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 땅, 알겠죠? 우리가 도로 부지라고 그러잖아요.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요 땅이 이제 도시공계획 시설 들어올 부지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는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 땅에는, 요 땅에는 나중에 도로공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도로공사 다 밀어버릴 거 아니야.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 같은 개발 행위 등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 거야. 알겠죠? 시설 들어올 땅이기 때문에 다른 걸 세워놓지 마라. 개발 등을 못하게 제한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마을, 예를 들어 아까 50가구가 있다. 그럼 이 마을은 여러분, 이 도로 결정된 순간 비상이죠? 여러분 여기 산다고 생각해봐. 알겠죠? 여기 살면 어떤 분은 뭐 할아버지 때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혼 때 일부러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각각 사연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도로가 결정된단 말은 여기다 철거된다는 이야기잖아. 알죠? 철거되면 이사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들은 이제 이게 결정이 된 순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제일 큰 관심이야. 일단 철거를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철거시키면 그냥 시키나? 자, 뭐가 제일 큰 관심이죠? 그렇지. 보상금, 돈 문제. 왜냐면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야. 돈 얼마 줄 거냐? 중요한 문제죠. 그럴 거 아니야. 일단 여 사람들은 돈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니야, 나름대로. 또 주는 쪽에서는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야.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뭘까? 언제 들어올 거냐, 중에 안 중에.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이사라는 것이 갑자기 뭐 돈 받으면 그냥 바로 이사 갈 수 있나? 그죠? 이사하는데 다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 들어올 거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사람들만 생각해봐. 자, 이 사람들만 놓고 본다면 첫째, 돈은 많이 주는 게 좋아, 적게 주는 게 좋아? 많이 주는 거야. 자, 시기. 빨리 공사 들어오는 게 좋아, 늦게 들어오는 게 좋아? 아, 늦게 들어오는 게 좋을까? 그래, 그걸 이해하시라고. 알겠죠? 공사는 빨리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여러분, 이 결정이 되면 여기 집값, 땅값 올라 떨어져. 어우, 좀 집중 한번 해봐. 아, 도로가 뚫리는 철거될 집인데 철거될 집이 무슨 집값이 오르냐고. 아이, 참나, 집중 좀 하라고. 아, 여러분 집 철거된다니까? 그 집이 비싸?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라고, 요 집. 요 집값, 땅값은 올라 떨어져. 아, 바닥이지. 누가 살려고 해, 안 살려고 해. 거래도 안 되고. 아, 주변 쪽에 오는 거 시가지 뭐 요 집만 보라니까 지금. 시설 부지에 있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보라고. 알겠나요? 집값 땅값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된다고. 아, 집중을 해, 집중을. 알겠죠? 그럼 이 사람들 생각해봐. 여기는 팔고 나가도 못해. 알겠나요? 또 개발 등이 돼, 안 돼? 그럼 내가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어 못 지어? 못 짓는다고. 그죠? 또 만약에 봐봐, 여러분들. 여기 지붕에 비가 새. 그럼 지붕 개량을 해야 되겠죠? 돈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아, 철거될 집에다 무슨 돈을 쓰냐고. 알겠죠? 대충 비닐을 입히고 막 양둥이 맞춰놓고 그런다니까. 제 말 알겠나요? 근데 공사가 늦게 들어오면 계속 묶여 있어야 되잖아. 공사가 들어와야지 보상금 협의하고 그럴 거 아니야. 돈 받고 나가고 언제 하고 다 예측이 되는데 공사가 안 들어온다니까. 결정은 됐잖아. 됐는데 공사가 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계속 묶여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공사 빨리 들어야 돼? 늦게 들어야 돼? 아, 그래. 이 사람도 입장 돈 많이 주고 빨리 들어오면 그냥 돈 받고 이사 가면 돼. 어차피 도로 공사 들어올 거니까. 그 차이점 이해되나요? 근데 봐봐. 만약에 오랫동안
오랫동안 보통 장기는 보통 10년을 의미하거든. 보통이야. 항상 10년 정해진 거 아니지만 오랫동안 미집행이야. 사업 시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공사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10년 동안 묶겠다고 생각해봐. 알겠죠?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는 고통이 크겠어 안 크겠어? 굳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묶여 있잖아.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때 이 소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자, 이건 시행자 보호가 아니고 누굴 보호하는 거야? 소유자들 보호하는 거야. 여기 이게 시설 부지에 있는. 됐나요? 밖에 다른 직은 의미가 없고 도로 뚫릴 요정만 생각을 하고. 알겠나요? 시설 부지 소유자들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호해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대표적인 제도가 매수 청구 제도가 있고 또 우리 실효 제도가 있는데 두 개만 기억하세요. 실효라는 것은 뭐냐면 20년이야. 20년 동안 공사가 안 들어와. 알겠죠? 20년간 묶여 있었겠죠? 말이 20년이지 엄청난 세월이잖아. 묶여 있어. 그러면 20년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20년 들어와버리면 20년 다음 날 여기 이제 사라지는 거야. 실효. 20년 견디면 이제 도로부지가 없어지는 거야. 대신 20년간 묶여 있었으니까 완전 여기는 보통 고통이 아니겠죠? 그렇잖아. 우리가 어차피 이사 가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사 가려면 나름대로 이사 갈 장소를 물색하겠지. 그럼 각각 틀리겠지. 알겠죠? 그럼 또 가서 견본주택도 본다 안 본다? 볼 거 아니야. 견본주택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잖아.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 왔어. 집에 오니까 이제 양둥이 받쳐져 있고 비닐로 쳐져 있고 난리가 아니야. 심란해 안 심란해? 자, 벌써 정도 떨어지는 거야. 심리적인 고통도 클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쨌든 클 것이고 또 집값 단가 보나마나 바닥이니까 아주 깎아보죠. 그렇게 묶여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20년 지나면 실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음날 실효된 걸 보시고. 자, 우리 매입청구는 보통 10년이거든. 10년 미집행일 때 이제 매입청구도 있고 또 우리 해제공간 해제반찬 이건 나중에 정리할 것이고 매입청구가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매수청구가 뭐죠? 말 그대로 풀어보면 매수청구. 자, 매수해가라고 청구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내 걸 사가라. 알겠죠? 이 사람들은 팔고 나갈 수 있으면 성공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묶여 있어야 되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한마디로 공사 빨리 들어오면 되잖아. 근데 공사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일부러 안 들어온 건 아니거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래 지연되면 고통이 크기 때문에 내 걸 사가라 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매도 청구도 공부할 거거든. 매도 청구는 뭐예요? 항상 기억해놔. 매도 청구는 것은 네 걸 팔아라. 매도가 파는 거잖아. 네 거 팔아라. 네 거 팔고 나가라는 이야기야. 그게 매도 청구. 매수 청구는 내 걸 사가라. 알겠죠? 내 걸 사가라 청구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잡았나요? 자, 매수 청구 나중에 나올 거니까 이건 나중에 볼 것이고 자, 매수 청구를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매수 청구는 법에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이제 요건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표로 정리해 놨죠? 이걸 그림으로 풀어서 보면 이겁니다. 자, 먼저 매수 청구권자가 정해져. 알겠죠? 아무나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말도 매수 청구라는 것은 내 걸 사가라 청구하는 것이죠. 내 땅 사가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청구할 거냐? 매수 청구권자 중요하겠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네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줄여서 세 가지로 정리해놨거든. 간략하게. 일단 시설 결정되고 몇 년입니까? 10년. 그러니까 아까 도로 결정되면 결정고시하기 때문에 시간 나오겠죠? 관리계 결정고시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년이야, 10년. 자, 또 미집행이란 말은 사업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자, 나중에 이제 그 미집행의 정도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것도 분리해서 보셔야 되거든. 알죠? 일단 사업이 안 들어왔다. 자, 그리고 여기 지목이 뭐라 나와 있죠? 됩니다. 지목이 뭐죠, 여러분? 지적법 아직 안 들어갔죠? 지적법에다 공부할 거야. 토지에 대한 용도, 현재 우리는 용도 지목주의이기 때문에 토지 용도를 책정해 놓은 거야. 그러면 지목이 되라면 여러분, 되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여기 논이나 밭을 그려놨잖아. 전답이죠. 자, 논밭은 여러분 공사 안 들어와도 피해를 봅니까? 안 봐. 농사 계속 지으면 되니까. 이해됩니까? 여기는 보통 지목이 될 거냐.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건 생각해봐. 이게 현재 내가 빈 땅이야. 빈 땅 우리 뭐라 그러죠? 나대지라고 들어봤죠? 건축할 수 있는 땅이야. 알겠죠? 근데 생각해봐.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여기다 편의점 지으려고 땅을 샀어. 샀는데 이게 결정돼 버렸어.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 아니야. 피해가 크죠? 또 아까 여기는 내가 청구 하나 지어도 마음대로 못 짓잖아. 그래서 지목이 된 경우만 청구를 인정해 주는 거야. 논이나 밭은 그냥 농사 지으면 되기 때문에 피해 본 것도 없어. 10년간 농사 계속 지으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지목이 될 때만 가능하다. 또 지목이니까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에 대한 지목이니까. 알겠죠? 토지에 대한 지목이므로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럴 수 있죠. 자,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 같으면 상관없는데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는 청구 못 할 거냐? 땅만 팔아버리면 건축물 소유자는 어떻게 있으란 이야기야?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단서 조항을 둬가지고 건축물, 정착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붙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지목이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나오는 거야. 건축물은 지목이란 말 안 쓰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는 것인데 건축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기본 조건은 10년 미집행일 때 이야기해요. 알겠나요?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매수 의무자에 청구하는데 누구한테 청구할 거냐 문제지. 매수 의무자. 자, 여기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매수 의무자는 자, 사업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자가 없을 수도 있어. 아까 사업은 시행자 지정부터 되는 시행자 자체가 안 생겼어. 그럴 때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시장이나 군수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시행자 정할 수도 있잖아. 시행자는 정해놓고 실시계획도 통과 못했거나 공사가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럴 때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시행자에게. 이 틀만 잡아놓으세요. 알겠죠? 이제 설치관리 의무자 기타 등등 내용은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 일단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예요. 시행자가 없다면 누구에게 청구한다? 시장 군수에게 청구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잡았나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합니다. 일단 매수청구는 출발이, 자, 우리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았나요? 누가 매수 청구를 갖고 있느냐? 자, 기본 조건 뭐라고?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뭐일 때? 대. 토지 소유자이지만 건축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청구할 거냐? 누구에게 청구한다?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에게 청구하고, 시행자도 없다면 시장 군수에게 청구한다. 됐나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자, 여러분 매수 청구하게 되면 우리 매수 의무자는 매수를 하여야 한다. 맞나요? 자, 매수 청구 들어왔죠? 그럼 매수 의무자는 매수를 하여야 한다. 어차피 가로를 쓰니까 그러면 5x. 어차피 50%. 5? 5? 여러분 이것은 이 청구권을 잘 몰라서 또 5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틀렸어. 에? 여러분 청구권이 뭐예요? 민법에서 공부하잖아.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다 공부하죠? 청구권이 뭐야? 청구하는 거, 청구가 뭐 요청 부탁하는 거잖아. 그럼 청구하면 다 들어줘? 자,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이 필요해. 내 아는 사람이야, 지인이야. 돈 좀 빌려주라고 내가 청구했어. 돈 빌려줘? 빌려줘야 돼? 그래요? 내가 돈 좀 빌려주라고 청구하면 다 빌려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청구권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잖아. 대신 생각해봐. 내가 돈을 빌려줘야겠어.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돈 1억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줘야겠어. 그럼 이 사람이 최소한도 나에게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말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지? 안 빌려줄 수도 있지만 못 빌린다고 이야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내가 빌려주라니까 갑자기 수신 차단시켜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또 사람이 안 되잖아. 똑같은 논리야. 여기도 매수 청구했잖아. 그럼 매수 의무자가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돈 빌린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이해하시라고. 하지만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결정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죠? 매수 여부는 결정해 주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똑같이 돈 빌려고 청구했다고 이해하시면 돼. 그럼 그 사람이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결정은 해줘야 돼.
알겠죠? 뭐 그 결정은 여러분 두 가지 나오겠죠? 봐봐 여러분. 어떻게 나와? 매수 결정, 돈 빌려준다. 매수 거부, 돈을 못 빌려주겠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매수 거부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 매수 거부 당하면 매수 안 하겠다는 의미잖아. 알겠나요? 매수 결정 나오면 매수하겠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돈 빌린 거라고 연성해서 생각해보라고. 아까 내가 돈을 빌려주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잖아. 근데 빌렸다 내가 아는 사람이겠지. 지인이니까 이야기하겠지. 모르는 사람한테 문제가 않잖아. 그럼 이 사람이 돈 빌려준다고 결정했어. 그래 빌려줄게.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돈 넣어줄게. 이렇게 했어. 그럼 나는 이제 해결됐죠. 다른 데 돈 알려고 빌리려고 생각 안 했잖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일주일 뒤에 빌려준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또 수신 차단해버려. 그러면 돼 안 돼? 그렇지. 빌린다고 했으니까 날 믿고 이제 준비를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곧 이 말은 이 사람이 빌려준다고 했으면 돈을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똑같아. 자, 매수 결정이 나오면 이때는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이때는 해야 됩니다. 이건 매수 의무야. 매수 청구할 때는 매수할 필요는 없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차이점 찾나요? 네, 매수 결정이 나오면 이때는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돈 빌려줘야지 이때는. 안 빌려주면 나쁜 놈이지. 나 가지고 노는 거잖아. 그죠? 난 일주일 뒤에 그 돈을 막아야 되는데 돈 준다고 해놓고 그 사람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제 그래서 해버리면 칼 들고 난리 나지 이제. 지금 알겠나요?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됩니다. 자, 얼마 이내 매수해야 된다. 2년요. 숫자는 기본. 자, 순서 잡았나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일단 우리 매수 청구권자는 이런 자들인데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를 가진 자는 간단해서 지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수리자도 할 수 있다는 것, 10년 미집행이라는 것. 자, 매수 의무자는 누구한테 청구할 거냐 문제죠.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시행자가 없다면 시장군석이 청구하면 되고,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에게. 토지공이 시행자 정하면 토지공한테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왜 청구하면 매수 의무자는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죠. 대신 한다 안 한다 결정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렇지. 얼마나 결정해 주라고? 6개월 이내. 됐죠? 그럼 결정이 두 개 나오겠죠? 매수한다 안 한다 결정해 줄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매수 결정이 나오면 이때는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때는 해야 돼. 얼마 이내 매수해야 돼? 2년. 그럼 생각해봐. 매수 거부당한 사람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할 수는 있겠죠? 자, 똑같이 청구했는데 누구는 매수하고 누구는 매수 안 할 수 있잖아. 이건 왜 그러죠? 살 사람 마음이니까. 살 사람 마음이지. 여러분도 백화점 가서 어쩝니까? 옷 볼 때 이 집에서 실컷 옷 구경하고 사기는 앞집에서 사볼 수도 있잖아. 살 사람 마음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매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돼요. 자, 문제는 매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원칙은 뭘 한다? 현금.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채권이 뭐죠, 여러분들? 채권은 보통 미래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미래가치. 그죠? 자,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만약에 우리 A라는 시장이, 자, 우리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매수 결정된 데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매수 거부된다는 의미가, 매수 거부되면 이제 살 일 없고, 그럼 매수 결정된 데가, 이게 소유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장이 매수 의무자잖아. 알겠나요?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 할 것이고, 없으면 시장이 할 거니까. 그러면 시장이 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현금 받으실래요? 채권 받으실래요? 알겠나요?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뭘 받겠어? 현금을 받는 게 보통이지. 왜? 어차피 다 철거될 거잖아. 그럼 이사를 가야 되잖아. 이사 가려면 돈이 있어도 없어야 돼. 그래서 현금을 다 선호하는 게 보통이야. 근데 만약에 요 집은 현금이 좀 넉넉해. 현금 이사 갈 집 다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채권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채권은 미래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자, 만약에 채권을 줬어요. 이 사람은 채권을 주라고 하니까 채권 줬어요. 그냥 도시공계획 시설 채권이라 그래, 이런 명칭이. 도시공계획 시설만 붙이면 돼. 채권을 주면 이 사람은 이제 채권 받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채권은 상환기간이 있어. 보통 여기는 10년 이내니까 보통 7년 있다고 생각해봐. 채권 받았고 한 7년이라고 정해놨어. 이때 돈으로 찾는 거야. 알죠? 7년 뒤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에 만약에 7년 뒤에 가치가 상승돼 있으면 돈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오히려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그때 현금 받을 거 후회하는 거고.
이게 채권이야. 알겠나요? 이 채권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고 앞으로 이제 채권 4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국계법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우리 도계법에서 토지 상환 채권하고 도시 개발 채권 2개 공부할 것이고 주택법에서 주택 상환 사채 채권 4개도 나중에 비교를 하셔야 돼. 나중에 이야기니까 일단 여기 채권이 나온다는 거. 대신 원칙은 뭐라고? 현금. 대신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으면 다 현금 줘야 돼. 그래서 물어본다고 했잖아. 물어봐서 채권 주세요 한 사람은 채권 주는 거야. 원할 때만 발행합니다. 대신 이 채권은 지방채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일 때만 발행합니다. 지방채가 뭔지 아시죠? 지자체 채권이야. 국채가 아니고. 그래서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 한마디로 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일 때만 발행할 수 있어. 알겠죠? 그렇게 채권이에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얼마 줄 거냐? 매수 가격이죠? 자, 우리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 등은 자, 공토법 준용인데 간단히 보세요. 공토법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줄여서 공토법이고 우리 법 제목이 굉장히 길어. 우리 수용 사용의 일반법이거든. 법 제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야. 엄청 길죠? 전혀 제가 줄여서 그냥 공토법이라고 불러. 알겠죠? 이게 준용된다 정도만 보시면 돼. 되나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시고요. 대신 이제 매수 거부당한 사람은 여러분 어째?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할 수는 있죠. 본인 생각에는. 아, 그잖아. 오늘 백화점도 우집도 시큰 물건 보고 앞집에서 물건 사면 이 사람은 짜증나잖아. 알겠죠? 근데 어쩔 거야. 살 사람 마음이지 뭐. 제 말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 거부당한 사람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정 건축은 허용해 줍니다. 원래 요적은 건축이 돼 안 돼? 개발 등 안 된다겠죠. 시설 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매수 거부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기 때문에 허가받아서 일정 건축이 가능하다. 까지만 정리하세요. 일정 건축 내용은 나중에 또 보충할 거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매수 거부당한 사람은 허가받아서 일정 건축은 가능하다. 자, 이것이 매수청구의 기본 틀입니다. 자, 물론 이제 살부처 내용을 나중에 보충할 것이고, 그럼 다시 한번 큰 틀 봅니다. 일단 매청구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장기 미집행일 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소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지 시행자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에요. 알겠죠? 토지 소유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 매수 청구권자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매수 청구권자는 누구라고? 일단 기본 조건이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돼. 토지 소유자이지만 건축물 소유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수 의무자는 누구한테 청구할 거냐 문제지? 그죠? 자, 매수 의무자는 뭐라고? 시행자도 없다면 시장 군수에게 청구하는 게 기본이고 시행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청구한다. 됐죠? 청구 들어오면 매수 의무자는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매수한다 안 한다는 결정은 해줘야 돼. 알겠죠? 돈 빌려준답니다. 말은 해줘야 돼. 알겠죠? 얼마 이내 결정한다? 6개월. 그럼 매수 여부 결정은 매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거부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매수 결정이 나오면 이때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매수해야 돼, 이것은. 알겠죠? 얼마 이내 매수해야 돼? 2년 이내. 이렇게 봐두시고. 이때 매수하는 것은 원칙이 뭘란다? 현금이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원한다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까지만 잡아두시고. 자, 매수 거부당한 사람은 억울하기 때문에 허가받아서 일정 건축이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여기는 또 쪼개가지고 나중에 봐야 되니까 일정 건축할 수 있다 정도만 일단 잡아놓으시고 세부 내용은 1월달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제도? 매수 청구 제도고 우리 시험에서 단일 문제로 아주 많이 출제됐어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일단 틀을 잡아놓으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시설 사업은 다 정리가 됐고요. 자, 19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은 자, 10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